이번 강의에서는 연산 증폭기 Operational Amplifier를 공부하겠습니다. 연산 증폭기는 약칭으로 OPAmp라고 하기도 합니다. 연산 증폭기는 우리가 배운 트랜지스터와는 다릅니다.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증폭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아주 편리하게 증폭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 IC로 구성한 증폭기를 보통 OPAmp라고 합니다. OPAmp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각 포트별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OPAmp를 이용해서 증폭기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증폭기는 보통 두 종류를 사용을 합니다. 비반전 모드와 반전 모드인데요. 이 두 가지 모드에 대한 회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증폭기는 이 외에도 미분할 수 있는 회로, 적분할 수 있는 회로, 곱하기 회로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연산 증폭기라고 붙었습니다. 연산 증폭기는 약칭으로 OPAmp라고 합니다. 순우리말 연산증폭기를 쓰기도 하지만 요즘은 영어를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OPAmp라는 말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OPAmp라고 하면 Operational Amplifier에서 Operation 할 때 OP 하고 Amplify 할 때 Amp 두 개를 따서 OPAmp라고 합니다. 우리가 OPAmp라는 용어를 보면 좀 어색한 점이 있어요. 증폭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적은 교류 신호를 아주 큰 교류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증폭기라고 합니다. 근데 연산은 좀 의미가 다르죠. 연산이라는 말은 주로 어디서 들어보나요? 연산은 수학에서 많이 들어보죠. 대표적인 게 사칙 연산 혹은 항 두 개를 이용해서 연산하면 이항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간단한 계산을 연산이라고 합니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수학적인 계산, 수학적인 절차를 지켜서 논리적으로 하는 계산을 연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산이 증폭기하고 붙어 있을 이유가 있나요? 물론 그럴 이유는 없죠. 근데 이 연산 증폭기는 왜 개발됐는가를 보면 됩니다. 연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연산은 계산을 한다는 의미죠. 계산한다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계산한다. calculator 혹은 컴퓨터 이런 말이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이 연산 증폭기는 원래는 컴퓨터로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회로에 쓰였기 때문에 연산 증폭기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1940년대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기본적으로 쓰였던 소자가 진공관이라는 소자입니다. 이 진공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증폭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 제한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유명한 회로가 연산 증폭기라고 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연산이 들어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연산 증폭기 OPAmp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공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덩치가 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반도체 기술, 세마이컨덕터 기술이 나오고 세마이컨덕터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해냅니다. 트랜지스터 발명이 되고 한 10 몇 년이 흐른 후에 트랜지스터를 아주 간편하게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집적회로 기술이 출현합니다. Integrated Circuit IC라고 하는 기술이 출현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니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IC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좀 큼지막하게 보이긴 하는데 보통 이제 사람 새끼 손톱 그 정도 크기입니다. 굉장히 적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IC가 되겠습니다. 이 IC에 보면
MUA741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보통 IC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에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이제 숫자 이용해서 OPMP에 이름을 붙인 건데 OPMP는 지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그러니까 최초로 가장 많이 성공한 OPMP가 MUA741이 됩니다. 이 MUA741과 같은 OPMP는 우리가 사용할 때 회로에 심벌을 그려서 사용하는데 그 심벌은 증폭기인 경우는 다 삼각형을 사용을 합니다. 삼각형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이 삼각형은 화살표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화살표 느낌으로 보면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이 나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연산증폭기는 특이하게 입력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한 단자는 플러스 단자, 한 단자는 마이너스 단자.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플러스 단자에 전압을 집어넣으면 출력으로 Vout이라는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은 뭐가 나올까요? 플러스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는 단자라고 해서 이름이 플러스라고 붙어져 있고요. 영어를 읽어보면 Non-Inverting Inp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버팅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뒤집는 입력인데 난이 붙었기 때문에 뒤집지 않는 입력입니다. 입력을 뒤집지 않고 증폭을 하는 입력 포트라서 플러스 단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마이너스 단자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단자에 있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이 마이너스 단자는 입력이 플러스로 들어오면 출력은 뭐가 나올까요? 출력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inverting input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inverting input, non-inverting input이라는 걸 볼 때 inverting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쓰였죠.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증폭기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소자는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낫 게이트입니다. true가 들어오면 false를 출력하고 false가 들어가면 true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인버터이기 때문에 인버터란 말이 많이 쓰이고요. 인버팅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특이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OPMP에 단자 이름을 붙일 때 하나의 포트를 non-inverting input이라고 했고 이 non-inverting input은 true가 들어가면 true가 나오고 false가 들어가면 false가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PMP는 입력 단자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입력 단자를 어떻게 연결하는 게 따라서 덧셈이 되기도 하고 뺄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연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OPMP와 같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구동하는 소자는 반드시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삼각형 위와 아래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시켜주는 터미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시켜주는 터미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연산 증폭기 집적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MUA741이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MUA741 할 때 뮤는 우리가 단위에 쓸 때 이런 뮤자를 보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마이크로라고 하죠. 마이크로는 굉장히 작다,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게 만든 회로라고 해서 뮤를 붙였고요. A는 당연히 뭐겠어요? OPMP 할 때 증폭기니까 앰플리파이어, 증폭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UA라는 뜻은 마이크로 앰플리파이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예전에 이런 정도의 증폭기 만들려고 하면 증폭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컸는데 이걸 IC 기술을 이용해서 축적을 하니까
굉장히 작은 크기로 증폭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뮤A741 이전에도 다양한 연산 증폭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정말 대대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한 최초의 IC, 최초의 아날로그 IC가 OP앰프, 뮤A741이라고 하는 OP앰프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1967년에 개발이 돼서 1968년에 크게 히트를 쳤는데요. 그 내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내부 구조를 다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해석은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OP앰프 해석보다는 OP앰프 내부에 상당히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었다. 동그라미 속에 포트가 3개가 있고 화살표가 있으면 다 트랜지스터, 특히 BJT를 의미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를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면 해석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트랜지스터 묶음, 블록 단위로 해석을 합니다. 블록 각각을 보면서 이 전체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회로 입장에서 전체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 관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회로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분석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회로가 쓰였고 이 많은 회로, 이 회로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와 그리고 또 뭐가 보이나요? 저항도 보이고 커패시터는 딱 하나만 보이네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납땜을 해서 만들려고 하면 손이 많이 가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증폭기 만들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나 저항을 납땜을 할 때 오류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을 겁니다. 그럼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제품, 이 소자의 숫자가 많을 수가 없겠죠. 이걸 정말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 게 IC가 됩니다. 여기 보면 IC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요 IC는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반도체로 만들 때 이미트 베이스 컬렉터를 본드로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에 도핑을 변화시킨다고 했죠. 그 도핑을 변화시키게 되면 물질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모양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모양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잘 보면 여기에 있는 이런 모양들이 다 트랜지스터 모양입니다. 하늘에서 보게 되면 트랜지스터처럼 보이는데 이 모양을 볼 수가 있고 꼬불꼬불하게 가는 거는 보통 저항입니다. 길이를 길게 가다 보면 저항이 커지죠. 그래서 이 길이를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저항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IC 도면을 볼 때 가장 크게 보이는, 널찍하게 보이는 거는 대부분 다 커패시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으로 IC를 만들 때 피해야 되는 설계는 커패시터입니다. 커패시터는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반도체에서는 면적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이 허접한 커패시터를 위해서 이렇게 큰 면적을 쓰기는 좀 아깝죠. 아까워서 보통은 이 커패시터를 바깥으로 빼서 사용자가 부착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뮤A741은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커패시터를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안정적이 돼서 대대적인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복잡한 트랜지스터와 저항으로 된 회로를 한 번에 만든다는 겁니다. 일괄 공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 IC 기술은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미국이 자랑하는 그 산업단지의 핵심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반도체 공정으로 IC를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사람이 인텔의 창립자입니다. 로버트 노이스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대대적인 성공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에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회사를 이제 정리하고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되고요. 창업할 때 회사 이름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이 라버 노이스 친구가 고던 무어라고 하는 무어 법칙에 나오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랑 같이 회사 이름을 인텔, 그러니까 인텔리전트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능적이라는 게 아니고 반도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 앞자를 따서 직접 회로를 해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인텔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은 IC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D램에 대한 원천 특허, 그리고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원천 특허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서 대대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그 성공이 현재도 이어져서 반도체 매출액으로 치면 삼성하고 인텔이 1등 경쟁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텔이 이기고 있습니다. OPM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PM프는 내부 회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트랜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일일이 해석을 하면서 회로 분석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등가회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등가회로 개념이 강력한 겁니다. 복잡한 회로를 내가 매번 할 때마다 계속 계산을 하려고 하면 계산량도 많아지고 내 머릿속도 골치 아파지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한 하나의 저항, 하나의 전압원 혹은 전류원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OPM프를 내부적으로 보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에 어떤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저항에서 전압을 감지해서 그 전압에 따라서 출력부에 전압을 만들어 줍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종속 전압원이라고 부르죠.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전압 종속 전압원입니다. 전압에 종속돼서 전압을 증폭을 해주는 소자가 들어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분의 등가열이기 때문에 저항이 하나 직렬로 붙어 있습니다. 회로 자체는 복잡하지만 등가 저항 관점으로 보면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입력에는 저항 하나 들어있고 출력단에는 태분의 등가열이가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OPM프는 아주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해도 괜찮습니다.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이상적인 경우에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이상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OPM프가 이상적이라고 할 때 입력단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값, 저항 값은 무한대입니다. 여기 저항을 그려놓긴 했지만 마치 회로가 끊겨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입력단에 들어가는 전류가 어떻다는 거예요? 전류가 거의 0이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0이긴 한데 실제로는 약간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미약합니다. 출력단의 임피던스 보면, 자, 임피던스는 AC 저항입니다. 임피던스를 보면 출력단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은 거의 0입니다. 0. 0이기 때문에 출력으로 만든 이 전압은 그대로 출력 전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저항을 하나 달더라도 출력에서 만들어준 전압이 그대로 걸립니다. 굉장히 좋죠. 만약에 저항이 있었다고 하면 전압 분배기 구성이 되니까 전압이 일부 떨어져서 출력이 나타날 텐데 OPM프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적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출력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증폭기에서 중요한 거는 증폭도일 텐데 증폭도는 무한대입니다. 굉장히 커요. 실제로도 측정을 해보면 거의 10의 6승, 100만 배 정도, 전력을 100만 배 정도 증폭을 합니다. 굉장히 증폭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압으로 치면 한 1000배 정도 증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폭을 해서 이상적으로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류 회로라는 뜻입니다.
DC는 증폭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증폭한다는 말은 교류 신호를 증폭한다는 건데, 교류 신호를 증폭할 때 주파수 얼마까지 증폭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상적으로는 무한대, 어떤 주파수든 다 증폭할 수 있는 게 좋긴 한데, OPMP는 모든 게 다 이상적인데, 대역폭은 OPMP는 특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서 앞에 봤던 MUA741처럼 내부에 커패시터를 넣어서 주파수에 따른 그 발진 특성을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완화를 시키는 부분이 커패시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사용자가 편하게 증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진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증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MUA741의 성공 조건이었습니다. 자, 어쨌건 OPMP는 입력 임피던스 무한대고 출력 임피던스 거의 0에 가깝고 전압 증폭도 무한대, 대역폭 무한대인데 대역폭은 실제로는 무한대가 아니고 1Hz, 2Hz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류 주파수가 약간만 커지더라도 증폭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OPMP입니다. 자, OPMP를 증폭기로 사용할 때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버팅 모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버팅 모드는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그 입력 값이 반전돼서 출력이 나타나니까 인버팅 모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만약에 입력 전압을 플러스로 넣으면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로 얻어집니다. 이런 소자는 우리가 인버터라고 부르는데요. 인버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인버팅 모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OPMP는 성능이 다 좋은데 약점이 하나 있다고 했죠. 어떤 약점입니까? 대역폭에 문제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신호가 들어가면 OPMP는 증폭을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돌리는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소자는 입력에 들어가서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피드백은 말 그대로 괴한이기 때문에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돌리는, 이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회로에 보면 여기가 출력인데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는 걸 피드백이라고 하고, 피드백을 걸어주게 되면 생기는 한 가지 특징이 증폭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증폭도가 낮아지는 만큼 이 증폭기가 구동되는 대역폭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회로하는 사람들은 이 증폭도, 이 게인하고 대역폭, 밴드위스의 곱은 일정하다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게인을 줄이면 증폭도는 올라갑니다. 자,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피드백을 걸어서 OPMP의 대역폭을 늘려요. 늘리는데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오디오 주파수 정도까지 늘립니다. 그래서 5kHz, 10kHz 뭐 이런 정도까지 대역폭을 넓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로 가면 OPMP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버팅 모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봅시다. OPMP는 피드백을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근사적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답을 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때는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virtual ground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ground 혹은 earth라고 하는 말은 접지라는 뜻이죠. 접지. 접지가 있는데 원래 접지는 아닌데 접지처럼 보이는 포인트부터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접지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고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V1에 있는 값은 항상 0V입니다.
0V가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단자는 사용하지 않고 마이너스 단자만 사용하는데, 자, 어쨌건 내가 여기 증폭한 값이 출력으로 나오긴 하는데, OPMP의 증폭도는 거의 무한대였습니다. 무한대였는데, 어쨌건 이 출력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한대인 증폭도에다가 입력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얘가 무한대인데 출력이 유한한 값이 나왔다가 하면 수학에서 입력은 거의 0이 되어줘야 하죠. 근데 입력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여기에는 이 부분이 입력입니다. 요 두 지점의 차이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두 지점 차이가 0이라는 말은 두 지점의 전압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0V면 이 지점도 자연스럽게 0V가 됩니다. 0V가 되는데 OPMP는 거의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없습니다. 입력과 입력 포트로 들어가는 전류는 다 0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R1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볼게요. 이 전류를 계산하려고 하면 오hm 법칙에 따라서 극성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이 들어가서 OPMP 입력으로 연결되니까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럼 입력을 넣게 되면 요 R1에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쪽 왼쪽에 있는 전압은 Vin이 되겠고 오른쪽은 virtual ground 때문에 전압값이 0입니다. 0을 빼주고 오hm 법칙이니까 R1은 나눠주면 In이라는 전류가 R1을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 전류는 R2로만 갑니다. 왜 그래요? OPMP의 입력으로는 전류가 못 들어갑니다. 왜? OPMP의 입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임피던스는 교류 저항이죠. 저항은 전류를 못 흘리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는 다 어디로 갔나요? R2로만 갔죠. 그럼 R2에 대해서 오hm 법칙 적용하면 흐르는 전류 In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In은 뭐였어요? In은 Vin을 R1으로 나눈 값이죠. 자, 나눈 값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디서 나왔는가가 중요한데, 자, 오hm 법칙에서 중요한 부분은 V 꼴 IR도 중요하지만 극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전압을 한번 봅시다. 이 Vout 입장에서는 전압은 어디가 플러스입니까?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출력 전압 쪽이 플러스인데, 자, R2에 흐르는 전류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플러스인가요?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죠. 왜 그래요?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저항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인데 따라가 보면 출력은 플러스죠. 극성이 맞나요? 안 맞나요? 극성이 안 맞죠. 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 경우는 Vout 입장에서 오hm 법칙을 써주면 전류랑 극성이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꼭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러한 증폭기는 인버팅 모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넣어준 전압이 뒤집혀서 나오는 거죠. true가 false로, false가 true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출력 전압을 입력 전압으로 나누게 되면 최종적인 증폭도는 마이너스 R1 분의 R2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OPMP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가 구동을 하고 있는데, 증폭하고 있는데, 트랜지스터가 얼마만큼 증폭하는가는 사라지고, 오로지 증폭도를 결정하는 것은 저항 R1, R2, OPMP 바깥에 걸어준 R1과 R2에 의해서만 증폭도가 결정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OPMP를 쓰면 바깥의 저항만 조정하면 증폭도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고요. 증폭도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OPMP가 동작하는 대역폭은 또 넓어지는 이런 재미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난인버팅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난인버팅 모드는 인버팅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자, 입력을 어디다 걸까요? OPMP로 치면 플러스의 입력을 걸겠죠. 마이너스는 내가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러스에 걸었기 때문에 출력은 어쨌건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같은 극성이 나올 거예요. true를 연결하면 true가 나오고 false를 연결하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자, 이 경우 해석 방법은 인버팅 모드하고 동일합니다. virtual ground를 사용을 합니다. 내가 여기 건 전압은 여기 똑같이 나타납니다. 얼마만큼? V인만큼 전압이 똑같이 나타나요. 왜 똑같이 나타날까요? 이건 OPMP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자, 출력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OPMP에 증폭도가 있습니다. 이 증폭도에다가 입력을 곱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피드백을 걸었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유한한 값이 나옵니다. 무한대가 나오지 않아요. 피드백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OPMP의 증폭도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력 전압은 꼭 0으로 가야 돼요. 이 입력 전압은 뭔가 하면 플러스 단자의 전압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단자 전압입니다. 이게 거의 0이라는 것은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1이라고 표시한 이 위치의 전압은 Vin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를 보면 전압 위에가 플러스고 밑엔 접지로 마이너스니까 옴법칙 극성에서는 정상적인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R1에 흐르는 전류는 Vin, 한쪽은 Vin이고 나머지 한쪽은 접지 0이니까 빼준 다음에 R1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전류가 R1에 흐르고 V-,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흐르지 않아요? OPMP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PMP는 입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큽니다. 입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커요. 커서 전류가 못 흐르는 상태입니다. 못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R1에 흐르는 전류는 다 어디로 가나요? R2로 가게 됩니다. R2로 가고 오음법칙 극성을 생각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력 전압을 잴 때도 Vout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R2 입장에서 보면 Vout이 정의된 전압하고 R2에 흐르는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R2에 정의한 전압은 극성이 같다 틀리다? 같아요. 같아서 R2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계산할 때는 플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IF라는 전류에다가 R2를 곱하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전압 강화가 되죠. 다만 조심할 거는 Vout 입장에서 보면 여기 전압만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입니까? 여기 전압도 보이죠. R1에 있는 전압도 보입니다. 근데 이 전압은 계산할 필요 없이 Vin입니다. 왜냐하면 virtual ground 때문에 여기 전압은 뭐라고 했습니까? Vin만큼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Vin이 보입니다. 그럼 IF라는 거는 Vin을 R1으로 나눈 값이니까 그걸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요식을 얻을 수가 있고 난인버팅 모드의 전압 증폭도, 그러니까 피드백까지 고려한 전압 증폭도는 1 플러스 R1 분의 R2. 그러니까 인버팅 모드하고 거의 비슷하죠. 1만큼 차이가 있고 부호가 앞에는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인 차이 빼고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PMP는 연산 증폭기인데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도 여기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력 단자를 플러스로 택하는가 마이너스 택하는가에 따라서
덧셈, 뺄셈도 되는 거고요. 증폭도까지 고려하면 곱하기가 되는 거죠. 뭔 말인가 하면 자, V인을 넣으면 여기다가 AV라는 전압증폭도가 곱해져서 Vout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항을 조정하게 되면 증폭도가 조정되는데 증폭도가 조정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 곱하기 할 때 곱셈을 할 때 그 항의 값을 바꿔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증폭기에 증폭도 개념 이용하면 곱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폭도를 역수치하면 나눌셈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증폭기 이용하면 사칙 연산이 다 되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조합하면 진짜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처럼 예전에도 계산을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없이 선의 결선만을 이용해서 계산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번거로웠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OPM프의 실질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